네, 특집 정치여담야담. 오늘은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전에 관저로 찾아온 여당 의원 일부를 직접 만났었죠. 공수처의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뉴스브리핑에서 통화해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자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첫째 말씀하시는 것이 수고한다고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그러시면서 이 오늘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서운지 우리 모두가 실감하는 날이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지금 공수처의 수사는 이건 완전 불법이다. 체포에 대해서도 이거는 무효다. 그러나 내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유혈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이것만은 내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법률 변호인단한테 공수처 검사들과 협상하라고 그렇게 지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과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좀 우리 국민의힘이 좀 더 나서달라 이런 말씀은 계셨어요. 보수나 국민의힘은 너무 유하다. 지금 어찌 보면은 좌파들이나 야권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서 죽기 살기로 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너무 유하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네, 자 먼저 김대식 의원님, 일단 네. 체포 직전에 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너무 유하다. 야권은 죽기 살기로 지켜주는데 좀 국민의힘이 날 좀 더 보호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대통령께서 언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야당하고도 더 협치하고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시정연설에도 대통령께서 좀 나와달라. 이것이 야당을 보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고 나와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권영진 의원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네. 지금 이 체포영장 이 자체가 불법이다. 그리고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피력을 하는 것 같고 일단 출두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소외를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한규 의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얘기 중에 권영진 의원이 전한 거긴 합니다만 아마 거의 비슷하게 전했을 것 같은데 저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서운지 실감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있더군요.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발언이죠. 법조인들이 개인적으로 우파인지 좌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검사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본인이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검사로서 하던 역할이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이념과 가치하고 무관하게 헌법 질서에 따라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 삼권 분립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이 우리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저렇게 무시한다면 또 그리고 입법부에 속해 있는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거죠. 오늘 아마 체포적부심 결정이 오후에 날 텐데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원하시던 중앙지법의 판단인데 여기서도 혹시 만약에 체포가 적법하다고 하면 어떤 판단을 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기요.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저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일단 그 국회에서 내란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란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 가서 내가 하겠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하면은 나는 법적 그에서 부인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체포를 위한 그런 공수처에서
이 영장인지 수사를 위한 영장인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경찰에서 이게 수사를 해라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네. 본인이 평생 법을 집행해 왔고 법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유민주적 삼권 분립을 부인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영장, 수사기관이 적법한지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나라 검찰 수사권이나 아니면 사법부의 권한을 부인하는 게 아니면 아니 뭡니까? 부인한 게 아니죠. 그럼 부인한 게 언제 아니고. 인정합니까? 아니, 본인이 그럼 원하는 결정이 그럼 나오지 공수처에서 않으면? 그건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저쪽으로 중앙지법에 갑니까? 받아야 된다는 그렇게 하고 아무런 근거가 서-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거기에 법조인도 나와 아니시니까 있어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나와 부분에 있어요, 대해서는 그게. 이제 뭐 여야의 의견 차이가 만약에- 전혀 해소되지 예.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 예. 여기서 그 얘기를 갖고 아니 그거를 싸우다가는 여야 간의 문제로 그렇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야 간의 문제가 의견 아니에요. 차이가. 문제 피의자하고 수사기관 법원 간의 문제입니다. 자꾸 아니, 여야 간의 문제로 여야 저렇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비법조인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여야 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아니죠. 아니, 그 부분에 아니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우기면 안 되죠. 여당이 그게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는 거죠. 모든 법조인들이 감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법원이 판단하는 법의 거죠. 원칙대로 하자는 거죠. 법조인들이 주장해서 될 게 아니라 법원이 최종적 결정을 내리면 따르면 되는데 왈가불가 하시니까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여기서 이 정도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진호 도서관 일단 체포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나눴던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 속에서 탄핵 심판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스탠스였는데 의외로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이 조기 대선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또 다행히 우리 당 지지도도 올라가고 있으니 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참석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윤 대통령이 이 정권 재창출에 대한 노력을 당부한 것이라는 건데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2030 세대가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요즘 이제 레거시 미디어, 신문 방송 등 같은 이제 전통 언론은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조언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 이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직접 확인을 안 된 상태인데 경우의 수를 좀 두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대통령이 미리서 그거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고 또 경우의 수를 두고 이야기를 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오른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저는 누차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잘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대통령이 잘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이 워낙 입법 독재를 하고 있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균형 감각을 맞춰주는 하나의 그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회의 때도 그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겸손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겸손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에게 이 보냈던 지지율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누차 강조를 했죠. 네, 자 김원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 얘기 중에 방송, 신문 매체, 그러니까 레가시 미디어에는 편향적이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봐라. 이렇게 대통령이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SBS만 열심히 보셔도 그런 비합리적인 판단은 안 하셨을 텐데요. 유튜브라는 게 그런 거죠. 유튜브 방송이 원체 많다 보니까 본인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극우 유튜브도 있고 극좌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향된 방송을 보게 되면 결국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정치인이라는 게
다른 방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야 결국에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도 있지만 내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내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항상 얘기하셨던 전광판을 보지 않는 선수 같은, 그러니까 여론을 고려하지 않는,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정치를 본인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까지 하라고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 그렇게 듣는 여당 의원들은 없으시겠지만 대통령께서 그동안 어떻게 여론 수렴을 하고 오셨는지 이걸 알 수 있어서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권영진 의원의 전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투입됐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죠. 자, 권영진 의원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에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던데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전화는 했지. 그런데 그 많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그 어쩔 거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는 규명을 해야 될 문제죠. 저는 조금 증언이 오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진술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전에 누구 말이 맞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은 당시에 이렇게 증언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두 번째 통화 때 뭐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김대식 의원, 일단 권영진 의원은 대통령의 얘기를 전하면서 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염됐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권영진 의원이 이제 대통령한테 직접 이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부인했죠. 네.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은 또 국회에 나와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것은 아주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거는 결국은 수사에서 저는 밝혀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이쪽에서는 지시를 그렇게 한 적은 없다, 전화는 한 걸 맞다, 네.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렇게 받았다, 비화폰으로 받았다,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거는 뭐 수사에서 충분하게 가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만규 의원, 일단 비화폰은 사실은 녹음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사실은 가리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아요? 뭐 수사의 상당수가 그렇죠. 항상 다 대화가 녹음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법원에서 신빙성이 있느냐, 누구의 말이 더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최근에 얘기한 게 아니라 내란 초기에 본인이 국회에서 증인으로 선서한다며 얘기했고요. 최근에 국정조사에서 다시 한번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본인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를 따라서 그런 행위를 같이 하려고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거니까 본인한테 상당한 불리한 얘기를 자인했다라는 점에서 법원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줄지 뭐 그거는 지켜보면 알겠지만 저는 곽종근 사령관 말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을 향해서 좀 더 나서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 직후에는 영상 메시지와 자필 편지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인 여론조사에 나섰습니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의 조사를 더 이상 못하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자신의 입장은 어제 그리고 육필 편지를 통해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법과 함께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본인이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고 전문가들 또 아니면은 선임 변호사들하고도 충분하게 논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수처에서 자기를 수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직권남용은 공수처에서 현재 대통령은 조사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란 혐의인데 내란 혐의의 문제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오게 되면 제3의 장소고 제가 직접 출두를 하든 조사를 받겠다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것이 처음에 어제 영상 편지에서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불법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도 진술을 거부하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뚜렷한 그 법조인의 그런 그 속마음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고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호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한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고 또 검찰이 초기에 2번이나 소환 요구를 했는데 그때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하는 거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저는 강제로 진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저렇게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이 중앙지법에서 한 이번 주말쯤 정도에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건 대통령께도 결코 좋은 메시지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태도나 아니면 여당이 법률적으로 이러이러한 수사기관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건 결코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소위 패전초리형 변호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수사를 하는 판결을 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일을 저렇게 하면 당연히 결론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려는 거지 법률적으로 다투게 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법조 경력 많은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시는데 저희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여야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고 법원이 판단할 거고 저희 정치권은 지켜보면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처음부터 공수처에서 하지 말고 경찰에서 적법한 대로 절차대로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논란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구속 수사하고 기소하고 얼마든지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언론 뉴스가 외신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탑 10의 국가이고 경제적으로 경제 대국에 올라서 있는 이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는 적법한 절차대로만 해줬으면은 우리 국민에 있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상권 분립이 있는데 법대로 하는 건데 그러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몇십 명이 가서 한남동도 가고 이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을 옹호하러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이 유권자들이 법대로 좀 처리를 해라 하는 것을 강하게 좀 사법당국, 거기에 집행하는 이곳에 전달하러 가는 이거의 충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옹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자, 김한기 의원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오늘 체포적부심에서 중앙지법에서 판단합니다. 중앙지법에다가 청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론이 나면 적법하다고 체포가 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아무 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후 5시가 신문이라니까요.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다음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박진원 논술위원께서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해 공개한 A4 용지 6장 분량의
친필 서신 네. 내용도 잠시 추각을 좀 해주시죠. 굉장히 길어가지고 네. 어제는 다 미처 소화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영상 메시지도 있었는데 영상 메시지 자체는 좀 급조된 것으로 보이고 네. 이 친필 메시지는 좀 그 전에 좀 준비가 돼서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은 좀 공개해 달라 이렇게 조치를 해놨던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지만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부정선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시신이 다소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는 논리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했고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편지. 자 김한규 의원은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결국 지금 이 모든 사단은 부정선거거든요. 네. 국민의힘에도 김민전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부정선거를 믿고 있죠. 그리고 제가 조정훈 의원한테 방송한테 물어봤는데 고름을 짜내야 된다고 하는데 부정선거론자들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부가 안 돼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쪽의 지지층들이 부정선거를 믿고 있고 문제는 대통령이 그 핵심에 서서 이 담화문에도 부정선거란 표현이 아주 수차례 나타납니다. 네. 문제는 선관위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정치를 짧게 하셔서 그래요. 개표소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여야 참관인들이 다 수기로 계산을 하고 메모를 숫자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중앙선관위에다가 다 집계될 때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싸울 정도로 치밀하게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지역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자투표가 아니라 실제로 수기로 개표를 다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대통령은 선관위가 아무리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선거에서 선거 관련 소송에서 선관위가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 부인하고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니 지금 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하고 그걸 끝까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얘기를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시면 아마 탄핵이 인용되는데 더 신속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성명 또 말 속에서 나타나듯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김대식 의원께서도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이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 이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년에 이런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그렇게 현장에서는 직접 우리 참관인들을 보내고 이렇게 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도 재판소지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너지면 이건 국가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그렇게 하는 거는 단 지금 지난번에 뭐 소쿨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이런 이 선거 관리에 네. 좀 부실한 면이 없지는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차근차근 좀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이틀 그 선거가 있거든요. 네. 사전 선거가 네. 본 선거는 하루고 사전 선거는 이틀인데 그렇죠. 이틀 동안에 제가 이제 우리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인데 여기 지금 목동에서도 투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집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을 타파시키려고 하면은 중앙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IT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충분하게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거는 이제 윤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저도 정치인이고 이러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기의 소신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 묻는다면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김대식 의원께서는 부정선거론을 믿지 않으십니다만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부정선거론 저는 지지하시는 그 분들이? 저희가 대화를 해보고 나면은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제가 초선 의원 44명의 대표지 않습니까? 네. 44명의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재선 의원, 삼선 의원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네, 자 김한규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유가 뭘까요? 뭐 계속 지금 그게 이제 비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들이 그런 얘기를 2020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유튜브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2021년 당대표가 되면서 우리가 이런 부정선거 주장하고는 명확하게 단절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그분들의 주장은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께서 계속 극우 유튜브들 편향적인 유튜브를 보다 보니 그 과중에 그런 주장도 계속 듣게 되시고 아마 그런 믿음을 계속 갖게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실제로는 많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보수의 지지자들이 믿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지자들의 신뢰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하게 그게 잘못되고 허구다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명확하게 김대식 의원님처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거는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다. 지지자들도 우리 선관위의 시스템을 믿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아무래도 이런 사회 통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박진호 도시로 일단 선관위에서는 계속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고 이번에 이 얘기가 또 나온 뒤에 다시 해명을 했죠. 네,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해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 대통령이 이제 서신에서 밝힌 선거 소송에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를 했는데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을 선관위가 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안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 지적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바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선관위의 이제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에 이제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에 국가정보원에서 요구한 시스템 구성도 등을 사전에 제공을 했고 또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 해킹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이 내용만을 기반으로 해서 전산 시스템이 무방비하다는 주장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선거관리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에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공문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 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수처가 공개한 승인 회신 공문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쫓긴 쪽지가 풀로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기관이 상대 기관의 공문에 쪽지를 붙여서 회신합니까? 이 공문만 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자, 이 논란은 박진호 교수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제기했던 의혹이 바로 이 공수처의 공문 위조 의혹인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제 공수처가 그 체포 영장 집행 전날에 이제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수방사
55 경비단에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공문을 받았다는 건데 55 경비단장이 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추가 조사를 명목으로 출석을 요구했고 그래서 전날이죠. 그 14일 국수본에 출석을 했고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는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런데도 뭔가 강요에 의해서 국수본 쪽으로 관인을 가져왔고 그래서 출력된 공문 위에다가 관저 출입 승인이 적힌 쪽지를 붙인 뒤에 이 공조군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 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관저 출입 승인을 요청하는 전자공문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자신에게 승인 권한은 없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발송했다는 주장인데요. 공수처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 해명은 내놓지 않았는데 네. 그럴 일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김태식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지금 뭐 문서를 좀 잘못 처리한 건 맞는 것 아니 같은데요. 그래서 네. 나는 공수처가 참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뭐가 이게 이 실타래가 이제 엉키게 되면은 끝까지 엉키는 이런 현상인데 나는 공수처가 지금 이런다고 생각해요. 아니 공수처는 국방부하고 경호처의 허락 없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의혹을 왜 받냐 이거예요. 그리고 55 경비단은 관저 출입의 권한이 없어요. 네. 경호처에 있어요. 네. 그런데 왜 그 남아 언론에 공개한 55 경비단의 승인 회신 공문서도 셀프 승인 공문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수처의 여러 가지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비판이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게 수사 권한을 또 남용하는 거 이런 거 보여서 어떻게 보면은 참 매를 벌고 있는 이런 느낌밖에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공수처가 이렇게 이게 무리하게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는 권한에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의구심만 갖게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왜 어떻게 공수처를 믿겠어요? 네. 자, 김한규 의원이 보시기도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이 체포에 들어가기 전날 저녁 때 이를 언론에 공지를 했어요. 55 경비단으로부터 공관 출입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약간 의아했었단 말입니다. 아니 공관 출입 허가권은 아마 55 경비단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닐 텐데 왜 저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지? 의심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뭐 그냥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지키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적법한 체포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저게 위조가 돼서 저것 때문에 체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늘 체포적부심에서 체포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법원이 석방을 해줄 거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위조라는 거는 작성 명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55 경비사단의 이름으로 작성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본인들이 도장을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거는 법률적으로 위조는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통상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하기 때문에 저렇게 미리 공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마 공수처 입장에서 뭔가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게 적법한지는 고발을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형법상 위조는 명확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태식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공수처 공문 위조 의혹을 포함해서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법률위원회에서 고발을 한 거로 오후 5시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세 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법에서 판결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한규 의원, 공수처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국민의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도움이 되는가요? 왜 제가 일단 국민의힘은 왜 자꾸 저렇게 윤석열
어떻게 보면 지금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당이 나서 갖고 같이 수사를 받는 것처럼 대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했다기보다 정상적인 권한을 넘어간 일탈행위이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입니다. 이거는 본인과 변호인이 대응하게 하면 되는데 자꾸 이거를 정치 이슈로 가져와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아무런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적인 언동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고발 같은 것도 국회의원 개인 이름으로 안 하고 당의 이름으로 하면 무고죄 수사를 안 합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저렇게 고발을 해도 실제로는 정치권에서 부끄럽습니다만 여당이나 야당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고발하는 거가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무고죄로 수사로 안 합니다. 특권이죠. 일반 국민들은 저렇게 잘못해서 고발하면 다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듣고 있는데 저는 최종적으로 오늘 중앙지법원에서 책보 접부심 나오면 이런 소모적인 논의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우리 김학의 의원님 자꾸 그 뭐 대통령을 옹호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거 아닙니다. 같은 당이니까 옹호하시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이재명 대표에 뭐 있으면은 민주당 의원들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법과 원칙대로만 이렇게 하지 왜 이 공수처에는 이게 무슨 이러한 의심을 받는 이런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하느냐. 이거 법과 원칙대로 해라. 이런 주장이에요. 뭐 다른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날선 비판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언급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42일 만에 비상계엄 선포 42일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자, 김한기 의원. 원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저 체포된 이후부터는 부쩍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왜 그런 건가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체포부터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계속 이제 정치권의 싸움처럼 돼 있긴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거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추후 판단하면 될 문제고요. 저희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수사 상황을 계속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당력을 다 여기 집중하면 나라는 누가 챙깁니까? 저희 실제로 참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반 후에는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했고 지금 이 순간 하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 결국 대통령이 구속돼서 우리나라 신인도라든지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데 저는 쉽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민생 경제를 얘기하지만 국민의 상당수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치권 입장에서 또 그런 목소리를 안 들을 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지역구 가보면 이 얘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체포됐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국회는 너네 일을 해라.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구속됐다고 뭐 즐거워하고 이럴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표정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되기도 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아직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체포까지 된 마당에 국민들이 저희 당이 일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높을 거고 저희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상 이제는 야당이지만 여야 동등한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에 대해서 엄중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선이라든지 향후 여당으로서 일하기에는
2년의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다가왔고요. 저희 그래서 마음이 급합니다. 네, 자 김한기 의원께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만, 자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오히려 이 탄핵 전보다 더 올라오고 있는 추세 아니겠어요? 이건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이 잘해서 올라가고 정부가 잘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않는다. 네. 그럼 왜 이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저는 반대급부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일방통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입법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는 하나의 견제 심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저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안타깝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걸 해놓고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29번이나 탄핵을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제가 계엄 이후에 그랬어요. 이미 거기에는 이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서민 물가도 어렵고 서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목도 이제는 민주당에서 하나의 이 다수당의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 정치를 좀 해주고 이제는 민생으로 같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